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엇인가 몽환적이고 현실과 꿈이 구별되지 않을 때 동양 철학에서는 장자의 호접지몽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서양에서는 현실과 꿈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게 풀어 만든 동화 메리 포핀스의 이야기가 있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메리 포핀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 이 방송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우산을 타고 바람에 실려 뱅커스 집에 찾아온 유모 메리 포핀스를 동화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나 뱅커스 집에 찾아온 유모는 뱅커스의 아이들에게 괴팍하게 굴기도 하고 불친절하게 대하는가 하면 툭하면 윽박지르기까지 하는 퉁명스러운 유모였지요. 메리 포핀스는 집주인 뱅커스에게조차 말대꾸를 하여 그 당시 유모라면 다정다감하고 온순한 성격의 전형적인 유모 스타일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고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 포핀스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매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메리 포핀스는 마음만 먹으면 앵무새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우산을 펼쳐들고 하늘 위에 높이 떠올라 환상 속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상상 이상으로 충족시켜주기도 했답니다. 아이들에게 한눈 파는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하는 메리 포핀스는 아이들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이유가 차고 넘치는 그런 유모였답니다. 메리 포핀스가 탄생한 지 80년이 지나도록 이보다 더 강렬한 캐릭터를 넘어서는 새로운 유모는 아직 탄생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1930년대 아름다운 영국 하늘을 상상하면서 저는 어린 시절 이 책이 가장 재미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다시 읽어보니 어른이 된 지금도 역시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책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하자면 벚나무길 17번지에 사는 뱅커스 집에 유모 메리 포핀스가 찾아오지요. 그날 이후 뱅커스네 아이인 제인, 마이크, 쌍둥이 존과 바버라는 메리 포핀스의 환상적 세계 속에서 신기하고 황홀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 세계에서 아이들은 배에 가스가 차서 공중에 둥실둥실 떠올라 차를 마시기도 하고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려고 가출한 강아지의 사정 이야기도 전해 듣기도 하고 첫돌이 지나지 않은 쌍둥이 존과 바보라는 찌르르기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지요. 이게 꿈일까 생시일까 아이들은 헷갈리면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메리 포핀스에게 피트라는 남자친구가 있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날 메리는 피트를 만났는데 피트는 돈이 없어 오늘은 점심을 함께 먹을 수 없다고 말하자 메리 포핀스는 괜찮다고 하면서 피트의 손을 잡고 길바닥에 그려진 그림들을 따라 걷다가 그림 속으로 들어갔대요. 그곳에서 멋지게 차려진 점심 식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가끔 메리 포핀스는 짜증을 내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아이들은 아줌마에게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소파 뒤에 숨기도 하였고 그러다 아이들은 동전을 발견하여 그 돈을 저금하여 나중에 코끼리를 사서 타고 놀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지요. 그러다 아이들이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메리 포핀스가 일어나라고 하여 일어나 보니 아이들은 어두운 밤 동물원 앞에 서 있었답니다. 동물원에 살고 있는 사자, 호랑이, 늑대, 기린, 사슴 등을 구경하다 잠에서 깨어 아이들은 서로의 꿈 이야기를 하였는데 신기하게도 아이들 모두 같은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난 후 어느 날 메리 포핀스는 아이들에게 자기가 아끼는 물건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것을 보고 아이들은 이별을 직감하였다고 합니다. 마침내 이별의 시간이 온 것이지요. 그리고 메리 포핀스는 이곳에 올 때처럼
앵무새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우산을 쓰고 바람처럼 날아가 버렸다지요. 이 글의 작가 컬 파멜라 린던 트레버스는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주에서 태어나 자랐답니다. 어린 시절 요정 이야기와 섹스피어와 성서에 대해 푹 빠져 살았다고 해요. 1934년 35세에 메리 포핀스를 발표하고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되었지요. 그 후 트레비스는 메리 포핀스 시리즈를 발표하여 모두 8권의 이야기를 완성했답니다. 그의 책 속의 사파는 로렌 차일드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서 로렌 차일드의 작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의 작품은 개성이 넘치는 작품들이었습니다. 사진을 오려 붙이기도 하고 헝겊과 종이를 찢어 붙이는 꼴라주를 바탕으로 독특한 구성, 현란한 색감과 패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질감들을 활용하여 신선한 표현 기법으로 주목받는 여러 작품들을 발표하여 게이터 그리오 웨이상과 서마티스 북상을 받았답니다. 그의 뛰어난 미술 작품을 보면서 작가인 저도 그런 상상력을 가진 작품을 하고 싶다는 소망 하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리 포핀스의 동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모두에게 마법 같은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오늘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